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년 달고 사는 그 감기가 사실은 폐가 서서히 망가지는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호흡기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천식이 되고 천식이 결국 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무서운 진행 과정.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폐 건강 관리법까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검증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콧물이 자주 흐르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으신가요? 목에 가래가 자주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흡기 질환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알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기입니다. 감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이내에 깨끗하게 사라지는 감기는 진짜 감기입니다. 문제는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고 몸속에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증상이 2주일 이상 이어진다면 그 감기는 이미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뿌리내린 감기가 바로 비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목 뒤로 넘어가는 가래를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질이 아닙니다. 호흡기 염증이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비염은 단순히 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코는 눈, 귀, 깊은 코 속 공간인 부비동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오래되면 세 가지 꼬리 질환이 따라옵니다. 눈으로 염증이 가면 결막염이 됩니다. 귀로 가면 중이염이 됩니다. 깊은 코 속 부비동으로 가면 부비동염, 흔히 말하는 축농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비염이 만들어낸 꼬리 질환입니다. 특히 축농증이 심해지면 노란 코가 뭉텅뭉텅 쏟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비동 안에 쌓여있던 고름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천식입니다. 비염이 오래 지속되다가 독감 같은 강한 바이러스를 한번 앓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바로 천식입니다. 천식이 생기면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넓은 공기가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에 바람이 통과할 때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이 금방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헐떡거리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만성 폐질환입니다. 천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폐 자체가 손상됩니다. 폐에 구멍이 생기는 폐기종, 폐에 가래가 차는 만성기관지염,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섬유증. 이 질환들을 통틀어 만성폐쇄성 폐질환, 줄여서 COPD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COPD 환자는 실제로 추정되는 환자 수의 5분의 1 수준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자신이 COPD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폐기능 검사가 무료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던 분들이 한꺼번에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 4단계를 들으시면서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으십니까? 혹시 비염 단계에 계신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진행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비염 단계에서 폐 건강을 제대로 관리한 분들이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가래 증상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부에서는 지금 당장 내 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폐 건강 관리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 폐 건강을 확인하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참아보십시오. 몇 초나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40초 이상 참으실 수 있다면 폐 기능이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40초가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물론 40초를 넘기신다고 해서 모든 호흡기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으면서도 수영처럼 폐활량을 키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숨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를 기준으로 3대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초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폐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등산입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산에 오르면 숨이 약간 헐떡거리게 됩니다. 이 헐떡거림이 바로 폐를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폐 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폐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지나치게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약간 힘든 정도의 속도로 오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폐 건강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맨발 걷기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황토길, 맨발 걷기 코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의 신경이 자극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폐를 포함한 온몸의 장기가 더 원활하게 기능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맨발로 20분만 걸어보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상별 올바른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기침입니다. 감기는 아닌데 목이 마르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비염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와 호흡기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몸이 반사적으로 분비물을 늘립니다.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 자체는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면 편도 건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는 호흡기 면역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편도가 약해지면 마른 기침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콧물입니다. 콧물이 나올 때 세게 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와 귀는 유스타키관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를 세게 풀면 압력이 귀로 전달되어 중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콧물은 한쪽씩 번갈아가며 아주 부드럽게 푸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콧물은 몸이 이유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배출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래입니다. 가래를 삼켜야 하는지 뱉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래를 삼켜도 위산이 세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래는 뱉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래가 많다는 것 자체가 호흡기에 염증이나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가래가 많은 분들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폐 속 노폐물이 줄어들면 가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제 기침과 가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기혈순환을 돕고 호흡기 점막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 잦을 때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시면 마시기도 편하고 목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습니다. 말린 도라지를 감초와 함께 물에 달여 차로 드시면 가래 증상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트에서 도라지 차 티백으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 건강자가 테스트, 폐 건강을 위한 운동, 증상별 올바른 대처법, 기침과 가래에 좋은 식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3부에서는 폐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일상 습관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호흡기 질환의 진행 단계와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 폐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감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내린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천식이 됩니다. 감기 초기에 충분히 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의 악화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둘째, 실내 공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십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청소할 때 올라오는 먼지, 오래된 카펫이나 커튼에 쌓인 진먼지 진드기. 이것들이 모두 호흡기에 자극을 줍니다. 하루 2번 이상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아침과 저녁 각각 10분씩만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실내 공기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폐와 기관지 점막은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하루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드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호흡기에 더 좋습니다. 넷째, 흡연은 반드시 끊으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흡연은 폐와 기관지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호흡기 질환의 진행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COPD 환자의 80% 이상이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입니다. 지금 당장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오늘부터 줄여나가시는 것이 폐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폐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OPD는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조금 차고 기침이 조금 잦아졌다 정도로 느끼다가 뒤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폐기능 검사가 무료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로 내 호흡기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법입니다. 여섯째, 호흡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등산이나 맨발 걷기 외에도 일상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호흡 운동이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 3번 5분씩만 꾸준히 해도 폐활량이 늘어나고 기관지 점막이 강화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감기가 뿌리를 내리면 비염이 되고, 비염이 심해지면 결막염, 중이염, 부비동염이 따라오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천식이 되고, 천식이 관리되지 않으면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등산하기, 맨발 걷기, 하루 6에서 8잔의 물 마시기, 하루 2번 환기하기, 생강차와 도라지차 꾸준히 마시기, 복식 호흡 생활화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폐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콧물이 줄고 재채기가 잦아들고 목에 걸리던 가래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쉬기가 편안해지는 변화.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폐가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폐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